아직은 창창한 나이, 그러나 그 한창 나이에 이가 하나도 없이 모조리 빠져버린 무치악 상태가 된다면 어떨까요? 쪼그라든 입 때문에 또래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 또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노모의 사랑스런 아들로, 또 한 아내의 든든한 남편으로, 사춘기 소년의 당당한 아버지로 우뚝 서고 싶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치아가 없으니까 좀 정상인보다 힘주는 어떤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치아 때문에 정상인 직장도 만들기 어렵고, 그래서 또 집사람이 나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미안하고 안쓰럽습니다. 이빨이 있어도 없어도 난 신랑 사랑해요.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 여름, 복면을 쓴 사내가 불쑥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얼굴에 반을 가린 그의 등장에 긴장을 하는 건 당연지사. 하지만 그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용모를 봅니다. 복면을 쓴 채 10여 분의 시간 동안 직원과 단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는 그의 이름은 허봉영. 얼굴을 가린 복장 외엔 별다른 위협 행동 없이 남자는 자신의 일만 처리하고 돌아가는데요. 그는 왜 한여름에 복면을 쓰고 다니는 걸까요? 가끔 오는데 말 한마디 없이 그 쪽지로 항상 용건만 간단히 해결해 가세요.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말을 못 하시는 게 아닐까요? 한여름에 왜 버프를 차고 계세요? 그냥요. 얼굴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 남자, 그가 궁금해졌습니다. 봉영 씨가 사는 곳은 진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벗지 않던 복면을 집에 들어서서야 겨우 벗었는데요. 복면을 벗은 그의 얼굴은 상처 같은 가려야 할 이유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왜 한여름에도 버프를 차고 다니시나요? 치아가 없어가지고 좀 남보기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입안은 놀라웠습니다. 단 하나의 치아도 남아있지 않은 입. 아직 40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봉영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느 집과 다름없이 봉영 씨네도 아침 준비로 분주해 보입니다. 아침 식사는 늘 봉영 씨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다는데요. 평소에 아침 준비를 직접 다 하시나요? 예, 아침에는 밥은 내가 하고, 손자 밥은 내가 하고, 며느리는 이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요. 이 집의 며느리이자 봉영 씨의 아내 루다 씨는 한국말이 서툰 고려인. 결혼 2년, 아직 어머니의 한국 맛을 내는 일도 서툽니다. 그러다 보니 루다 씨의 몫은 곁에서 손을 돕는 정도입니다. 며느님하고 대화가 불편하실 텐데 어떠세요? 불편해도 착하고 여기서 부지런해요. 부지런고 무엇이라도 하려고 애를 쓰고.
봉영 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외아들 성희군을 깨우는 것입니다. 일어나. 잠이 덜 깬 몸을 이끌고 직접 상차림도 돕는데요. 그런데 어쩐지 밥은 혼자만 먹습니다. 손자의 밥을 내놓은 봉영 씨의 어머니는 이제 아들의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인삼과 과일을 갈아 씹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주스입니다. 음식을 씹을 치아가 없는 아들을 위해 매번 2종류의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 한 상 다른 차림. 음식을 보고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치아가 모조리 빠진 봉영 씨. 그 시작은 약 20년 전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어느 날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봉영 씨.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아무도 그의 병명과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병원에서 약을 건네받았는데요. 그 약을 잇몸에 바르고 며칠 후였습니다. 잇몸에 피고름이 나면서 이가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다시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봉영 씨.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빠진 이만큼 자신감도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 뭐 피아노 다니고 싶지? 아침마다 아들을 버스에 태워 보내는 것도 봉영 씨의 중요한 일과 부자간의 비밀을 터놓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봐가지고 아빠가 뭐 피아노 학원 좀 더 배울 수 있도록 한번 알아봐 볼게. 알았지? 알겠다. 아빠, 나중에 진짜 피아노 다니게 해줄 거지? 오케이. 알았어. 갔다 와. 다녀오겠습니다. 아들에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괜시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까 아드님하고 피아노 학원 얘기하셨는데 무슨 얘기신가요? 예, 초등학교 한 6년 동안 피아노 학원 다녔는데요. 이제 중학교 진학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막 이래저래 또 막 자기가 막 하고 싶다는 거 해주는 게 참 좋은 건데 부모로서 많이 안타깝네요, 이게.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노인대학에 다니는 어머니가 외출을 하고 아내 루다 씨도 출근 준비에 바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식당 허드렛 일을 종일 해야 하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 좋아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요. 아니고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아내 혼자 일터로 보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 봉영 씨입니다. 집에 혼자 남아 뒷정리를 하는 것이 익숙해진 지 오래. 일용직을 전전하는 탓에 한 달의 반은 집에서 보냅니다. 비가 오는 날은 늘 허탕이죠. 그날 하루하루 일해가지고 벌어먹고 가는 입장인데 비가 오니까 또 그게 안 되니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비개인 그날 오후 모처럼 오랜 친구들이 불러 나갔습니다. 차가 안 좋게 네가 좀 자게 좀 쓰리 줘라. 그래. 일단 뭐 의사 없어도 없자구나.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친구들도 있고 있으니까. 그래, 고맙다, 야. 하지만 친구들의 관심과 걱정 속에 봉영 씨의 얼굴은 어둡기만 합니다. 하지만은 모든 화제가 그의 치아이기 때문인데요. 어제 소화가 안 나니까 배가 아프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시키기 힘들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이지만 어쩐지 왜 그러고 사냐며 탓을 하는 것만 같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이러다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빨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니라다. 섞이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냥 한마디로 너무 많이 놀랐죠. 어릴 때는 애가 너무 예뻤는데 얼굴도 뽀얗고 좀 작아서 작고 귀여우니까. 근데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만나면 차이가 너무 나니까 나이 또래에 비해서 치아가 없어서 그런지 나이도 너무 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친구도 기가 죽어서 그런지 친구들 모임에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점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모임에서 홀로 나온 봉영 씨가 어디론가 바삐 갑니다. 이곳은 아내 루다 씨가 일하는 음식점인데요. 무척이나 바빠 보입니다. 음식점 안에 손님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 일이 매끄럽지 못한 탓입니다. 이모, 비빔냉면 2개, 한 개는 맵게, 한 개는 덜 맵게. 알았어요? 손님의 주문을 이해 못한 듯 당황해하는 루다 씨. 사장님. 결국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이 난관에서 빠져나왔는데요. 이모가 잘 못 먹어서. 알겠습니다. 예. 비빔냉면 2개. 서툰 한국어 때문에 지금처럼 곤란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난 러시아 사람, 코리안 사람, 말이 조금 알아못들어. 내 남편 밖에서 봐서 난 조금 남편한테 미안하고 이렇게 마음이 나쁘고 부끄러워 조금 말이 잘 몰랐어요.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봉영 씨의 속은 더 타들어갑니다. 아유, 아까 주문받는데 말 못 알아듣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마음이 아프네요, 그냥. 아내를 위해 선뜻 남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미안한 듯 몰래 쓰레기를 대신 치워주는 봉영 씨입니다. (2년) 전 이혼 후 혼자 생활하는 봉영 씨에게 루다 씨를 소개한 지인.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무치하기였던 그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이는 루다 씨의 선한 인상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좋은 사람 오기거든. 그냥 만나봐. 그러면 사람은 참 좋아. 괜찮아. 봉영 씨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용기를 내 선자리에 나섰는데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봉영 씨를 보고도 활짝 웃어주었던 루다 씨.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오랜 인연의 끈을 잡게 된 것입니다. 치아 때문에 많이 망설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서로 몇 번 만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사모님 가요. 수고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심해서 가. 야. 가세요. 아내의 퇴근길. 둘만이 오붓하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평소 말이 없던 봉영 씨도 루다 씨도 이 시간만큼은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속닥속닥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조금. 좀 힘들었어. 내가 빨리 좋은 일자리 한번 알아봐가지고 그러면은 자기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고생하고 미안해 자기야. 괜찮아. 힘들어도 자기 얼굴 보고 난 이렇게 안 힘들고. 안 힘들어. 고마운 나의 아내 루다. 봉영 씨는 든든한 남편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9월 초. 한 공사장에서 봉영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리 그러니까 좀 조용해버려. 어쩐지 일하는 모습이 신나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오랜만에 들어온 일감이라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의욕과 달리 자꾸 실수를 하는 봉영 씨. 작은 일에도 숨을 몰아쉬는 것이 힘에 부쳐 보입니다. 힘을 왜 그렇게 못써요? 예? 처음 하세요 여기? 똑바로 해서 똑바로. 이를 악물고 힘을 쓴다는 말도 봉영 씨에겐 남의 이야기. 아무리 용을 써도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치아가 없으니까 좀 정상인보다 힘주는 어떤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봉영 씨. 길을 쓰고 일을 했던 터라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봉영 씨는 오늘 일의 고단함을 어머니께 풀어놓는데요. 어디서 일했는데? 가산에 그 집 수리하는데 가구 같은 거 좀 덜 내고 잘판 좀 이제 철 걷어가 말아내고 새로 깔아야 되니까 그런 게 좀 받아고 힘이 붙인다 그것도. 남들보다 곱절로 애를 쓰는 아들이 그저 안타깝기만 한 어머니입니다. 어느새 봉영 씨가 밖으로 나와 혼자 서성이고 있습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이거 제가 생각할 게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완전 부치 상태인데 왜 그동안 치료를 안 받으셨나요?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받았습니다. 조금 챙기면 생활비다 뭐다 이래저래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니까 생활비가 또 우선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제 치아는 항상 딜딜대더라고요. 내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산 결과가 그에게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다음 날 모자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며칠 후 있을 추석을 맞이해 장을 보러 온 건데요. 하지만 봉영 씨의 치아 때문에 손이 가는 것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묵구나 이거. 그래. 요즘은 잘 안 먹더라고. 그래 저거 안 먹으면. 요걸로 하자. 이건 말랑말랑하겠다 이거. 돼지고기 만원치 주세요. 예, 맛있습니까? 그 동그란 땡 같은 거 만들고 그래.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어머니는 풍성한 추석이 왠지 더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집에선 루다 씨가 음식장만에 한창입니다. 오손도손 둘러앉은 가족들, 아들 성희군도 어머니를 거듭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음식이 눈에 띄는데요. 이 이름이 뭐라고? 카틀레타. 카틀레타? 카틀레타? 이름도 생소한 러시아 음식. 루다 씨가 남편을 위해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내 신랑 이빨이 없어서 왜 아파? 밥, 몸 이렇게 너무 단단한 거 못 먹어. 조금 말랑말랑한 거 그 부드럽게 그 고기 갈아 놓은 거 거기다 이렇게 하지만 부드러운 누른밥에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소화가 어렵다 보니 진수성찬을 두고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것이 현실. 그것도 여러 번 오물오물 씹어야 삼킬 수 있습니다. 아빠 계란 좀. 고마워. 그런 아빠를 챙겨주는 건 역시 착한 아들 성희군이네요. 아버지 치아가 없으셔서 힘든데 어때요? 이제 막 밥 같은 건 이제 제대로는 드시는데 이제 좀 밑반찬 그런 게 좀 많이 신경 쓰이고 이제 막 딱딱한 거나 그런 건 이제 막 거의 잘 안 드시니까 가끔씩 막 그런 게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해요. 이혼의 아픔을 딛고 다시 서고 싶어하는 허봉영 씨. 하지만 그의 고단했던 삶의 증거인 무치약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팍팍한 삶 앞에서 자신의 치아 치료는 늘 뒷전이었기에 사태는 더욱 심각했는데요. 가족들 앞에서 늘 희생만 해야 했던 그에게도 기회가 필요해 보입니다. 봉영 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치과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봉영 씨의 시술을 책임지게 될 김종철 치과의. 굉장히 좀 공간이 네. 색다르네요. 오신다고 해서 환경 정리 좀 했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좀 선생님께 보여드렸으면 하는 환자가 있어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아이고야. 분이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쉰이시고 49이시죠. 정말요? 예. 사진 보면 거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네. 위아래 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언제 이는 다 빼게 된지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게 씹기가 힘들어진 게 한 10년 됐고, 그리고 한 20대 후반, 30대 초부터 빠지기 시작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예. 지금 사진 봐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를 잃게 된 게 너무 일찍 잃었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뼈도 많이 없어 보이고, 일단은 환자분을 모시고 와서 저희가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과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아가 모두 소실된 후 처음으로 봉영 씨가 치과를 찾았습니다. 첫 검진에 많이 긴장돼 보이는데요. 봉영 씨를 기다리는 저조차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죠. 예. 오늘 이제 치료 앞두고 있는데 예. 어떠세요? 병원 이제 오시니까. 처음인데 좀 덤덤합니다. 덤덤하세요? 예. 아유. 계속 이렇게 좀 말씀하실 때 일을 이렇게 좀 다르시네요. 버릇이 들어가지고. 코를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일단 올라가서 함께 좀 의사 선생님도 뵙고 치료도 하고 그래요. 가시죠. 네.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 허봉영 아버님이고요. 사진 보니까 이가 거의 예, 전혀 없습니다. 이가 없는 지는 얼마나 되신 거세요? 대충 한 10년 정도. 지금 특별히 불편하신 건 통증이나 이런 건 없으신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드시고 싶은 게 제일 예, 네.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네,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깍두기라도 좀 단단한 거 제가 못 먹었던 거. 네. 그런 게 이제 뭐 생각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 진료실에 가셔서요. 일단 보강 검사하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진에 이어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한 구강검진이 이루어졌는데요. 잇몸 안의 뼈 상태도 파악하기 위해 엑스레이와 CT 촬영도 이루어졌습니다. 곧이어 전문가들의 긴급 회의가 소집됐는데요. 무치하게 봉영 씨에게 적합한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 뼈 상태조차 건강하지 않은 봉영 씨의 시술. 수술을 해서 픽스드로 그날 들어가느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턱이 그러니까 하악 치조그룹수 굉장히 심하고요. 상악도 마찬가지고요. 골격도 약간 클래스 2기 보여서 오버제도 오버바이도 일단 컴펜세이션 해가지고 왁스업 해놨는데 이 상태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가상 진단을 했습니다. 저 빨간 줄이 신경이에요, 혹시? 네, 이 빨간 게 신경. 너무 가깝네요. 네. 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네. 아래 같은 경우는 지금 신경하고 좀 가까운 부위들이 있어서 그 부위들이 몇 군데 걸리긴 하는데 그럼 저 상태로도 가능한 건지? 식립 동시에 GBR을 하거나 이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잠깐 3번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3번 앞부위도 그냥 골 좋은 데는 딱 21번 하나 있습니다. 한 군데 있고요. 상하고 골 상태 별로 안 좋으면은 예후가 좀 그런데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오래 방치된 탓에 시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 과연 봉영 씨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걸까요? 5번도 지금 8.5. 전문가들의 분분한 의견 속에 좀처럼 회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봉영 씨에게 희망은 찾아올까요? 회의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초조해져만 갔습니다. 우리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막 때로는 후회도 되시죠? 그때 막 빠지기 시작할 때 좀 관리 잘할 걸 막 이런 마음.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봉영 씨에겐 어떤 소식이 전해질까요? 긴장 많이 하셨죠? 예. 이 위에 지금 선생님 위에 턱이 하루에 이렇게 끝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시간을 많이 잡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대신에 아래는 수술하는 날 임플란트도 심고 틀니 아닌 치아까지. 아버님 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은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아버님. 아이고 와. 와. 저 역시 속이 후련해지는 결과였습니다. 이제 깍두기 먹을 준비 되셨죠? 예, 깍두기 먹었다 이제. 그리고 고기도 꼭꼭 씹어가지고 체력도 키우고. 네. 파이팅! 파이팅! 아, 고맙습니다. 이제 무사히 시술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술이 확정되고 며칠 후 봉영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인근의 저수지. 큰 결심인 만큼 꿈도 크다고 합니다. 치아 시술을 다 하셔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전체적으로는 뭐 행복한 가정인데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아빠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그런 부분을 아마 제일 하고 싶고요. 같이 또 당당하게 어딜 나들을 가도 좀 당당하게 가서 같이 크게 웃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큰 아들로서 제대로 못 해준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직장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좀 남은 그 기간 동안은 좀 효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람은 멀리 타국에서 와가지고 저를 만나서 인연이 됐는데,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많이 못 해주고 미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은 가능할 것 같고, 직장을 얻어서 좀 어느 정도의 어떤 여유가 생겨지면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제 바람이고 마음입니다. 그동안 감히 꿈꾸지 못했던 평범한 삶. 무사히 치아를 갖게 된다면 이 미소가 한방 웃음이 되는 날도 곧 오겠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시술 당일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와 아들 성희 군도 병원에 함께 왔는데요. 시술 동의서를 쓰는 이 순간도 떨립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20년간 움츠려들었던 마음이 풀릴 겁니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아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좀 맛있는 거 내가 부담 없이 해줄게. 알았지? 예. 힘내. 응. 사랑해. 아빠 오늘만 딱 참으면은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거네. 다 먹을 수 있는. 막 고기도 막. 오늘까지만. 그냥 과거에 치아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고, 이제 하고 나면 그런 걸 먹을 수 있구나 싶으니까 일단 기분은 지금 현재 기분은 좋습니다. 어떻게 잘 될란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울지 마. 울기는 왜 울어? 울면 되는가? 오늘 봉영 씨가 받을 시술 방법을 듣는 가족들. 말씀드렸지만은 위에도 해드리고 싶은데 한꺼번에 다 해드리고 싶은데 위에는 뼈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가지고 위에는 뼈도 만들고 시간도 좀 오래 걸려서요. 근데 그렇다고 시간을 계속 오래 둘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위에는 임시로 틀니를 끼워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아래는 지금 보시는 노란 것들만큼, 그러니까 8개 정도 신고 아래는 틀니 없이 바로 이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실 때는 위아래 이는 다 만들어서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말로서는 다 표현만 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시술 시간. 봉영 씨의 정확한 시술을 위한 만반의 준비도 마쳤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었는데 시술대에 앉으니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린 내 인생을 찾을 수 있길. 드디어 마취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임플란트 시술이 진행됐습니다. 오랜 기간 치아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던 허봉영 씨의 잇몸. 많은 부분 턱뼈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재수술이나 식립 위치의 재조정이 필요 없는
정확한 시술법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허봉영 씨의 시술은 잇몸에 절개 없이 봉영 씨에게 최적화된 디자인을 찾아 임플란트를 심는 R2게이트 시술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뼈의 양이 부족한 위턱에는 뼈 이식 수술 전에 식사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임시 틀니를 장착했는데요. 특히 위턱에 비해 뒤로 밀려있던 아래턱을 교정해 이가 맞물리는 것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초조해져만 가는 시술 시간. 가족들은 봉영 씨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견뎌냈습니다. 아빠 수술하고 나오시면은 딱 환하게 웃으시는 딱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들이 수술을 하고 있는데 수술도 몇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아파서 힘들다 싶고 마음이 아프네요. 아직 봉영 씨의 수술이 끝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뜨는 루다 씨. 무슨 일일까요? 병원 한 구석에 자리하고 앉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언어로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회복실에 온 봉영 씨. 하지만 아직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가족들을 만나러 온 김종철 치과의. 그러나 봉영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굳어버린 가족들의 얼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드님은 지금 회복실에 계시고요. 수술은 잘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제야 한숨을 돌리는 가족들. 마음이 한시름 놓입니다. 오늘 허봉영님께 했던 수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텐트를 이용한 수술인데 CT를 이용해서 이미 허봉영님의 뼈의 상태나 저희가 만들고 싶은 보철물들을 다 설계를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드릴이 따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보면 오늘 했던 거는 이미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리 만들어 놓은 지금처럼 지대줄을 넣고 그 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임시치아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내원 횟수로 따지면 한 50% 정도가 그냥 하루에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봉영님, 조금 괜찮으세요? 이제 봉영 씨를 만날 시간. 저 멀리 봉영 씨가 걸어 나옵니다. 한달음의 가족들도 달려가는데요. 아이고 아들아 얼마나 고생 많았노. 말도 못할게 아들아. 무사한 얼굴을 보자마자 또 눈물부터 터져 나옵니다. 봉영님 오늘 이제 수술 잘 되셨으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연 봉영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제 서서히 마스크를 벗는데요. 잘 되셨어요. 시술을 무사히 마친 아들이 장하기만 한 어머니. 웃음과 눈물이 뒤섞이는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봉영 씨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이고 감격스러운 봉영 씨의 변화에 할 말을 잃은 가족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두꺼운 복면에 얼굴을 가리고 한없이 움츠려들게 만들었던 무치하게 상황. 이제 과거는 깨끗이 씻겨나갔습니다. 신기한 듯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입을 움직여보는 봉영 씨. 이제야 제 나이를 찾은 것 같은 봉영 씨의 얼굴. 수년간 무치하게 가려져 있던 봉영 씨의 얼굴입니다. 너무나 확연한 차이. 하지만 아직 치료가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 시술은 잘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악에는 아래턱에는 8개 임플란트 들어가고 상부 보철물 들어갔고요. 상악은 지금 임시 틀니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하악이 조금 안정되고 나면 이제 상악에 치조골 이식술을 같이 하고 뼈를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또 상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그리고 젊어진 봉영 씨를 기념하기 위해 가족 사진을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길가에 세워진 조각상만 봐도 이제 웃음이 나는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신나는 일들이 많았는지 새삼 신기합니다. 치아 있는 거 없는 거 봐라. 드디어 도착한 사진관. 들어가는 발걸음도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봉영 씨네 가족은 오늘 어떤 사진을 남기게 될까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오신 분들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역시 여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루다 씨와 어머니는 예쁜 의상부터 꼼꼼히 체크해 보는데요. 나도 있는 거 하겠어. 예, 알았어요. 오랜만에 봉영 씨도 멋을 내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옷보다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가지런한 이. 이제는 자신 있게 지을 수 있는 웃는 얼굴이 지금 봉영 씨에겐 더욱 중요합니다. 맞물리는 치아가 너무도 신기한 나머지 거울 앞에서 떠나질 못하네요. 자, 이제 드디어 촬영의 순간입니다. 처음 찍는 가족 사진에 표정도 포즈도 모두 어색하기 그지없는데요. 테스트. 네. 아드님 고기 너무 든다. 이쪽으로. 오케이. 됐어. 아저씨 카메라 보고. 시간이 흐르자 모두들 촬영에 익숙해지네요. 그간 고생 많았던 어머니, 착하게 자라준 아들 성희, 봉영 씨 하나만 보는 루다 씨. 이제 봉영 씨가 활짝 웃게 해줄 차례입니다. 김치, 치즈 활짝 웃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웃는 겁니다. 스마일. 허봉영 씨의 소망은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사과를 아작 베어물고 싶다. 식당에서 원하는 자리에 당당히 앉아서 먹고 싶다. 메뉴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면 좋겠다 같은 것들 말이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허봉영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데요. 허봉영 씨를 보면서 일상의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더욱 느끼게 됩니다. 해바라기는 다음 주에도 행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보세요. 대부분 한 절반은 아마 그냥 의리로 살지.